누가 오는 걸까? 모든 사람들이 총긴장이다. 마침 운이 좋았다. 취재진은 이곳 LNG 터미널 공사 현장을 찾은 멕시코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있었다. I hope to see you again at completion ceremony of this terminal. Sobre todo porque este proyecto integral Manzanillo es una monumental obra que va a beneficiar no solo a la gente de Manzanillo, sino a la gente de todo el estado y, sin temor a equivocarme, de todo el país. 한국인의 손으로 짓는 거대한 청정에너지 공장. 그것이 바로 LNG 터미널이다. 인류에게 무한한 것은 없다. 바야흐로 21세기는 환경과 에너지 전쟁. 이 지구 깊숙한 곳에 묻힌 무공해 청정 원료,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석유 등 특정 에너지 의존도가 완화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석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 석유 대체 에너지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석유나 석탄 대비해서 CO2 배출이 적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나 온실가스 감축에 적합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차량용 연료 등으로 사용되어 그 활용이 정대되기 때문에 향후 LNG 자원 확보는 우리나라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속에서 잠자던 기체 상태의 가스를 대량으로 보다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은 바로 액체 상태로 옮기는 것. 그렇다면 이 액체 천연가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섭씨 영하 162도로 온도를 낮춰 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저온. 장미는 얼어서 그대로 바스라진다. 액체 상태일 때 줄었던 부피는 기체 상태가 되면 그대로 팽창한다. 무엇보다 물보다 가볍고 공기 중으로 쉽게 날아간다. 액체 천연가스는 탱크에 저장되어 수송선으로 장거리 운송을 해온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저온의 액체가스를 담아낼 저장 탱크.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탱크는 내벽과 외벽의 이중 구조로 그야말로 거대한 보온병을 연상케 한다. 특히 섭씨 영하 162도의 초저온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내벽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테인리스 강판에다 특수한 주름을 준 멤브레인형과 섭씨 영하 162도를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재질의 9% 니켈강으로 만든 형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고가의 탱크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기술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멤브레인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청에서 굉장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일본의 모 엔지니어 회사로부터 우리의 기술에 대한 기술 평가를 받고 나서야 겨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짧아도 15일, 길게는 한 달. 멀리 환태평양에서부터 달려온 수송선이 안전하게 정박하는 곳. 이곳이 바로 LNG 터미널이다. 배는 곧 그들이 가져온 초저온의 액체 가스를 육상에 있는 저장 탱크에 옮겨놓는다. LNG 수송선이 안전하게 접안하면 하역 설비를 연결하여 LNG를 육상의 저장 탱크로 옮기고 기화 과정을 거친 뒤 도시가스나 발전소로 공급하는 것이 LNG 터미널의 역할이다. LNG선이 부두에 고정되면 긴 팔 모양의 하역 설비를 연결한다. 세 개는 LNG를 육상의 저장 탱크로 보내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화된 천연가스를 다시 배에 채우기 위한 설비이다.
배에서 육상으로 LNG를 내리면서 거꾸로 육상에서 배로 천연가스를 보내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주전자의 공기구멍처럼 물을 따를 때 공기구멍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주전자에서 물이 잘 빠져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LNG 온도가 마이너스 16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역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가 배관이 수축하면서 이음새에서 리크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쿨다운이라는 과정을 1시간 정도 두고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양을 주입을 해서 그 과정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인 하역을 시작합니다. LNG선 한 척에 선적된 액체 천연가스의 양은 대개 6만 톤 정도. 하역하는데 보통 12시간이 넘게 걸린다. 초저온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는 특수 재질의 관을 통해서 육상의 저장 탱크로 옮겨진다. 저장 탱크 하나의 용량은 대개 10만, 14만, 20만 킬로리터. 저장 탱크의 구조는 LNG 수송선의 탱크와 거의 같고 외부와 연결된 부속 설비로 구성돼 있다. 이때 각 산업 설비와 가정으로 공급되는 것은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를 기화시키고 압력을 주어서 보급하기 때문에 이곳 LNG 터미널에는 여러 가지 설비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증발가스 압축기. 탱크나 외부에서 전달된 열 때문에 액체 상태의 가스는 증발하기 마련이다. 이때 증발가스를 모아서 액화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장치다. LNG를 처리하는 설비에는 필연적으로 BOG가 발생합니다. 이 BOG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설비로 재액화기와 BOG 압축기가 있으며, 그중 BOG 압축기는 상시 가동되고 압축된 BOG는 재액화 설비로 프로세스가 이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모양을 한 이 설비가 바로 재액화기다. LNG 저장 탱크에서 뽑아온 LNG와 압축기에서 압력을 높인 증발가스가 섞이면서 다시 가스는 액체가 된다. 이 거대한 배관 뭉치는 2차 펌프.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높은 압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곳에서 액체 상태인 LNG를 기화되기 전에 고압으로 압축한다. LNG 터미널의 핵심 설비 중 하나는 바로 기화기. 이것은 바닷물을 끌어올려 액체 상태 천연가스를 기체